저녁 7시 골목 끝 사채업자 셋이 48살 박은정을 벽으로 몰았습니다. 돈 어디 있어? 오늘 안 갚으면 끝이야.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그때 검은 세단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남자, 정장을 입은 50대 초반. 그가 은정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내 아내인 척해요. 그리고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제 아내입니다. 손 떼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사채업자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해성그룹 회장 강도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님.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펜트하우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3개월만 제 아내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럼 빚은요? 제가 전부 정리합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딸이 있어요. 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딸이요? 네, 24살이에요. 강도연은 잠시 멍하니 은정을 봤어요. 무언가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값싼 은색 반지를 꺼냈어요. 가짜지만 필요한 연기입니다. 은정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하지만 몰랐어요. 이 남자가 25년 전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걸, 사고로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24살 딸이 그의 딸이라는 걸.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신다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할 거예요.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저녁 6시 반 박은정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48살 지친 얼굴이었어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가방을 챙겨 메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 15통, 전부 모르는 번호, 문자도 20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연체료 납부하라는 내용, 법적 조치 예고. 한숨이 나왔어요. 휴대전화를 가방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였어요. 큰 길로 돌면 20분, 골목으로 가면 10분.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딸이 기다리니까요. 은정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어두운 골목, 가로등은 2개뿐이었습니다. 자기 발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어요. 골목 중간쯤 왔을 때 앞에서 담배 불빛이 보였습니다. 3개. 은정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가려 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앞에서도 셋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동춘, 50대 초반 사채업자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은정은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마동춘이 한 발 더 다가서며 입을 열었어요. 4천만 원석 달째 안 갚았다는 말, 이자까지 5천. 다른 남자가 은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딸 학교 안다는 협박, 내일 찾아가겠다는 말.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은 건드리지 말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마동춘이 손을 내밀었어요. 은정은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2만 원, 이것밖에 없었어요. 마동춘이 지갑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돈이 흩어졌어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밝은 불빛이 골목 전체를 훑었어요. 검은 세단이 천천히 들어와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골목을 걸어왔어요. 천천히. 구두 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똑똑똑. 마동춘이 남자를 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남자는 은정에게 다가와 가까이 섰습니다. 은정은 남자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프고 그리운 듯한, 오래 찾아 헤맨 듯한. 남자는 은정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내 아내인 척 하라는 말.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은정을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은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향수 냄새, 낯선데 왠지 익숙한 냄새. 남자가 마동춘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 아내라고, 손 떼라고.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동춘이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명함을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명함을 건넸습니다. 마동춘이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해성그룹 회장 강도현이라는 이름. 은정도 명함 글씨를 힐끗 봤습니다. 강도현.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어요. 이름이 같아. 그 사람이랑. 하지만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얼굴이 완전히 다른데. 동명이인이겠지. 흔한 이름이니까. 마동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뒤에 있던 남자들도 명함을 보고는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마동춘이 이 여자가 회장님 부인이냐고 물었고 강도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렇다고 문제 있냐고. 마동춘과 일당들이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연이 은정에게서 천천히 떨어졌어요. 은정은 돌아서서 그를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강도연은 바닥에 떨어진 지갑과 돈을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주어서 은정에게 건넸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강도연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타라고 했어요. 은정이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는 사이냐고. 강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는 물음에 차에 타라고만 했어요. 설명해 주겠다고. 은정은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강도연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조용한 차 안. 은정은 옆을 슬쩍 봤습니다. 강도연의 옆 얼굴,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처음 보는 거 맞냐고. 강도연은 룸미러를 봤습니다. 거기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네, 처음이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20분쯤 지나 차가 멈춰섰어요. 거대한 건물, 로비에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어맨이 문을 열며 회장님이라고 인사했어요. 은정이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제 집이라고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유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펜트하우스. 올라가는 동안 은정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초라했어요. 문이 열리고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은 차가운 대리석이었어요. 은정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강도연이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은정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강도연은 반대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박은정 씨라고 부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채 빚 4천만 원, 카드 대출 1,500, 합계 5,500. 맞냐고 물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는 건지 놀라웠어요.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이 빚을 자기가 정리해 주겠다고. 대신 조건이 있다고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3개월간 제 아내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은정은 서류를 봤어요. 가짜 부부 계약서였습니다. 왜 자기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지 물었어요. 강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라고. 3개월 후엔 빚 없이 자유로워진다고. 은정은 손을 떨며 서류를 읽었어요. 집안 행사 동행, 언론 동행, 과거 묻지 않기. 계약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나 말씀드릴 게 있다고, 딸이 있다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멈췄어요.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딸이 있냐고 물었어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네, 24살이라고. 강도연은 은정을 오래 봤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48살 여자, 24살 딸. 24년 전 출산, 그럼 임신은 25년 전쯤. 강도연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리며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은정이 문제되냐고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문제 없다고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일어서며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생각하라고, 오늘은 여기서 자라고. 객실을 가리켰습니다. 은정은 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복잡했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소민이 받았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 밖에 있다고, 오늘 늦는다고, 소민아 엄마가 꼭 좋은데 취직시켜 줄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24살 딸, 취업 준비 중인 딸. 대학은 못 보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봤어요. 도시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3개월이면 될까요? 강도연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혼잣말을 했어요. 24살, 25년 전이면. 계산했습니다. 25년 전은 자기가 은정과 헤어진 해. 해외로 떠난 해였어요. 설마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딸인가?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은정은 자신을 못 알아봤으니까요. 천천히 확인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깊은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어요. 은정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날 도와주는 걸까? 왜 날 보는 눈빛이 저렇게 슬픈 걸까? 그리고 이름이 왜 강도연인 걸까? 우연일까?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오래된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23살 은정. 웃고 있었어요. 은정아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다고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놓지 않을 거라고.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은정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천장이었어요. 어젯밤 일이 꿈 같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어요. 강도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짧은 글씨였습니다. 출근했다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냉장고에 아침 준비해뒀다고. 은정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샌드위치와 우유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배려였어요. 샌드위치를 꺼내 먹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요? 문을 열었어요. 7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은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우아했지만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여자가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정이 누구냐고 물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은정을 봤습니다. 당신이 아들 계약 상대냐고 물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그제야 알았어요. 강도연의 어머니 이화순이라는 사실을. 네, 박은정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이화순은 대답 대신 차를 달라고 했어요. 은정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을 찾고 티백을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가져다 드렸어요. 이화순이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은정을 또 한 번 훑어봤어요. 나이는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이 48이라고 대답했어요. 이화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 아들보다 어리네, 2살. 딸이 있다며? 네, 24살이라고 은정이 작게 말했어요. 이화순의 눈빛이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혼자 키웠냐고 물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화순이 찻잔을 들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3개월 계약이라며 그 후엔 사라지라고, 우리 집안에 흔적 남기지 말라고.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화순이 일어섰습니다. 나가려다 멈춰서서 뒤돌아봤어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마음 주지 말라고. 가짜는 가짜일 뿐이라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개월만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전 10시 은정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딸 소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민이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친구 집에 있다고, 며칠 있을 거라고, 소민이 걱정하지 말라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하라고. 알았다는 소민의 목소리. 잠깐 후에 얼굴 보러 가겠다고 은정이 말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한테 처음으로. 오후 2시 은정은 계약서를 다시 읽었어요. 3개월간 아내 역할을 한다는 내용. 집안 행사 동행, 언론 앞 동행.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녁 6시 강도연이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은정을 봤어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채로. 강도연이 계약서를 집어들고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다녀가셨다고. 강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고 물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강도연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좀 차가우시다고. 은정이 괜찮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강도연이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사리를 꺼냈어요.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놀라서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드셨냐고, 안 드셨으면 같이 먹자고. 라면밖에 없다고. 은정은 주방으로 갔어요. 강도연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물량도 정확하고 면 넣는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파를 썰어 올렸어요. 계란도 풀어 넣었습니다. 은정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라면을 이렇게 잘 끓인다는 게. 강도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먹었다고 옛날에.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2 그릇을 식탁에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딱 자기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물량도 간도 면 익힌 정도도 전부 완벽했어요. 어떻게 자기 취향을 이렇게 아는 걸까요?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입맛에 맞냐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연이 작게 웃었어요. 다행이라고. 2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은정은 강도연을 슬쩍 봤습니다. 라면 먹는 모습, 젓가락 잡는 법. 왠지 익숙한 것 같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강도연이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은정이 자기가 하겠다고 말했어요. 강도연이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2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강도연이 설거지를, 은정이 헹구기를. 손이 물에 스쳤습니다.
은정이 화들짝 놀라 손을 뺐어요. 미안하다고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은정이 대답했어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강도연이 서재에서 옷을 가져왔습니다. 내일부터 입을 옷들이라고 했어요. 은정이 놀랐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습니다. 강도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냥 짐작으로 샀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25년 전 은정의 사이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옷을 들고 객실로 들어갔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전부 자기 취향이었어요. 색깔도 디자인도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취향을 아는 걸까요? 밤 9시 은정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이상했습니다. 라면 맛도 옷 사이즈도 취향도 전부 자기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강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쳤어요. 25년 전 사진들이었습니다. 라면 먹는 은정, 옷가게 앞에서 웃는 은정,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내일 소민이를 만나겠다고 은정이 말했었습니다. 강도연은 결심했어요. 내일 따라가겠다고, 딸을 보겠다고, 내 딸인지 확인하겠다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은정이 나가려고 준비했어요.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딸 만나러 간다고 은정이 대답했어요.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도 되냐고, 인사하고 싶다고. 은정이 놀랐어요.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상 남편이니까 당연하다고. 두 사람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소민이 사는 곳으로 향했어요. 강도연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24년 만에 만나는 딸. 내 딸이라면. 차가 작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은정이 내렸어요. 강도연도 따라 내렸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어요. 은정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24살 여자가 나왔습니다. 긴 머리, 큰 눈, 엄마라고 부르며 은정을 안았어요. 소민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은정을 닮았어요. 하지만 눈매는 자기를 닮았습니다. 자기 어머니와도 닮았어요. 소민이 강도연을 봤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은정이 소개했습니다. 엄마 친구라고 잠깐 신세 지고 있다고. 소민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소민이에요. 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도연이라고 반갑다고. 소민을 보는 눈빛이 뜨거웠어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 은정이 그 눈빛을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소민을 보는 걸까?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눈빛이 저렇게 간절한 걸까? 의심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성그룹 본사법무팀 최서연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2살 법무팀 대리였어요. 회장이 직접 요청한 건이었습니다. 박은정의 빚을 정리하라는 지시. 서연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사채업자 마동춘과의 계약서, 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기록.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대출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 중개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혜성 캐피탈.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혜성 캐피탈은 혜성그룹 계열사였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혜성 캐피탈 거래 내역을 검색했어요. 수십 건의 고금리 대출 기록, 전부 사채 조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불법 구조였습니다. 합법적 대출 회사가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걸 사채 조직에 넘기는 방식. 회장님이 아실까? 아니면 모르실까? 서연은 프린트 버튼을 눌렀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오후 2시.
은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퇴근 전에 남긴 책을 읽고 있었어요. 편하게 읽으라고 둔 소설책.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어제 소민을 보던 강도연의 눈빛. 간절하고 그리운 눈빛. 왜 그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연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거였습니다. 은정이 놀라 일어섰어요. 일찍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어요. 은정도 다시 앉았습니다. 강도연이 물었어요. 소민 양은 잘 있냐고. 네, 잘 있다고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강도연이 다시 물었어요. 생일이 언제냐고. 은정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냐고. 그냥 궁금해서라고 강도연이 말했어요. 선물이라도 준비할까 해서. 은정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5일이라고.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월 5일. 자기가 은정과 헤어진 게 8월 초였습니다. 그럼 9달 후가 5월. 정확히 맞았어요. 강도연은 숨을 고르며 또 물었습니다. 소민 양이 좋아하는 게 뭐냐고.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책 읽는 걸 좋아한다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자기랑 닮았다고. 강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한다고. 은정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거실에 책이 많았습니다. 강도연을 봤어요. 조용한 성격, 책 좋아하는 것. 왠지 소민이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강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은정은 혼자 남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소민이 얘기를 물어보는 걸까? 왜 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듣는 걸까? 서재 안 강도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8월 초에 헤어짐. 9달 후면 다음해 5월. 소민이 생일 5월 5일. 정확히 일치했어요. 강도연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내 딸이 맞아.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은정은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언제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강도연은 고개를 감쌌어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정이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서연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일한다고. 은정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서연이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강도연은 서재에 있었어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고 은정이 물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박은정 씨 빚에 관한 거라고. 확인해 보라고. 은정은 서류를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해성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자기 빚의 시작점이 해성 캐피탈, 해성그룹 계열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박은정 씨 빚은 해성 캐피탈에서 시작됐다고. 고금리로 빌려주고 사채 조직에 넘긴 거라고. 불법 구조라고.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이 나를 망가뜨린 회사 회장이라고.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은 모르셨을 거라고. 이건 해성 캐피탈 대표가 몰래 한 짓이라고. 하지만 은정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모를 리 없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눈물이 났어요. 서연이 은정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라고, 진실을 찾으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서연이 나갔습니다. 은정은 혼자 남아 서류를 봤어요. 해성 캐피탈, 마동춘, 고금리, 불법 추심, 전부 연결돼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거실에 선 은정을 봤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은정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정말 당신 회사냐고. 강도연은 서류를 받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혜성 캐피탈 서류였습니다. 누가 줬냐고 물었어요. 서연 씨라고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받아 읽었어요. 한참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회사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몰랐다고, 진짜 몰랐다고. 은정이 비웃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자기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회장으로서 책임이 있었으니까요. 은정이 돌아섰습니다. 객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강도연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꽉 쥐었어요. 노성재, 혜성 캐피탈 대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당장 불러야 했어요. 밤 11시 은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나를 구한 사람이 나를 망가뜨린 사람. 이게 무슨 운명일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강도연이 정말 몰랐다면 왜 자기를 도와준 걸까요? 왜 가짜 부부 계약을 한 걸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민이 생일을 물어본 것도, 자기 취향을 아는 것도, 라면을 완벽하게 끓이는 것도 전부 이상했어요. 혹시 자기를 아는 사람인 걸까요? 과거에 만난 적 있는 사람인 걸까요? 은정은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25년 전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25년 전 8월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도연이와 헤어졌다는 글, 울면서 쓴 일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9월 임신한 것 같다는 글, 도연이를 찾을 수 없다는 글, 혼자 낳기로 했다는 글. 눈물이 났어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25살 강도연, 23살 박은정. 라면 먹으며 웃던 날들. 책 읽어주던 목소리. 따뜻했던 손. 은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거실 쪽을 봤습니다. 저 남자가 혹시...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다르잖아. 목소리도 다르고. 하지만 뭔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거실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하나를 보고 있었어요. 25년 전 은정과 함께 찍은 사진. 라면집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강도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정아, 작게 불렀어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진실을. 곧 다 알게 될 거야. 그때 내가 말할게. 내가 누군지, 소민이가 누구 딸인지. 손가락이 떨렸어요. 사진 속 은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강도연이 객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정이 문을 열었어요. 어제 일로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어머니 댁에 가야 한다고. 가족 모임이 있다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강도연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거라고. 은정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저녁 6시 두 사람은 차를 탔습니다. 강남의 한 저택으로 향했어요. 20분쯤 지나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양옥 저택이었어요.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강도연이 은정 손을 잡았습니다. 부부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손이 따뜻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사가 맞이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화순이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50대 후반 여자, 강도연의 누나였어요. 다른 친척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강도연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누나 하고 차례로. 은정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화순이 은정을 봤어요. 왔구나. 짧게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소파를 가리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누나가 은정을 보며 물었어요. 박은정 씨라고 들었다고. 네,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찻잔을 들며 또 물었어요. 무슨 일 하시냐고.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은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찻잔을 내려놨어요. 소리가 좀 컸습니다. 그래요, 편의점.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강도연이 누나를 봤지만 누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는 말이 들렸어요.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정식이었습니다. 은정은 자리에 앉았어요. 반찬이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강도연이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은정은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물었어요. 도연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 됐다고. 네,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시라고 고쳤어요. 맞아, 아버지. 누나가 웃었습니다. 그때 도연이가 39이었지. 너무 어린 나이에 회장됐어.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10년 만에 그룹 3배로 키웠잖아. 능력은 인정해야지. 이화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점은 자랑스럽다고. 은정은 강도연을 봤습니다. 39에 회장이 됐다는 말. 지금 50살이니까 딱 맞았어요.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누나가 은정에게 물었어요. 딸이 있다며 몇 살이냐고. 24살이라고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찻잔을 들었어요. 혼자 키웠냐고 물었습니다. 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셨겠네, 누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동정은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갔냐고 또 물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자고 누나. 누나가 웃었어요. 왜 궁금한 건데. 이화순이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만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식사나 하자고. 누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정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은정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강도연에게 작게 말했어요. 복도 끝이라고 강도연이 알려줬습니다. 은정이 일어나 복도로 갔어요.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누나가 서 있었습니다. 은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정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누나가 다가왔어요. 박은정 씨 불렀습니다. 네, 은정이 대답했어요. 누나가 말했습니다. 3개월 계약이라고 들었다고. 그 후엔 사라지라고. 우리 동생한테 마음 주지 말라고.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누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은 착해서 당신한테 잘해줄 거라고.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고. 가짜는 가짜일 뿐이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은정은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강도연이 은정을 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은정이 객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강도연이 불렀어요. 박은정 씨. 은정이 돌아섰습니다. 강도연이 주방으로 갔어요. 라면을 꺼냈습니다. 같이 먹자고.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어요. 은정은 사실 배가 고팠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주방으로 갔어요. 강도연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어요. 파를 썰어 올렸습니다. 계란도 풀어 넣었어요. 손놀림이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누군가도 이렇게 라면을 끓여줬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물량도 똑같고 파올리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강도연이 두 그릇을 식탁에 놓았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은정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똑같았어요. 25년 전 그 맛. 강도연을 봤습니다. 강도연도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젓가락 잡는 법을 봤습니다. 검지를 위로 올리고 중지로 누르는 방식. 특이한 잡는 법이었어요. 은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25년 전 강도연도 그렇게 잡았었어요. 똑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강도연이 물었어요. 맛있냐고. 네,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도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예전에 자주 끓여 먹었다고. 은정이 물었어요. 언제요? 강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래전이라고. 25년쯤 전. 은정의 손이 멈췄어요. 25년 전? 네,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했을 때라고. 자주 라면 먹었다고. 은정은 강도연을 봤습니다. 25년 전. 젓가락 잡는 법, 라면 끓이는 방식, 전부 일치했어요. 혹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식사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손이 또 스쳤어요. 은정이 화들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뒀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강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미안하다고. 은정도 앉았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강도연이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자주 산책했다고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한강변을. 은정이 고개를 돌렸어요. 언제요? 25년 전쯤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한강변 산책. 자기도 그랬어요. 강도연이랑. 누구랑 산책하셨는데요?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첫사랑이라고. 은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강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헤어졌다고. 집안이 반대했다고. 가난해서.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이야기랑.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은정을 봤어요. 올해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비밀이라고 작게 웃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은정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아는 사람, 과거에 만난 사람, 혹시 그 사람. 밤 11시 은정은 객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년 전 라면, 한강, 젓가락, 첫사랑. 전부 일치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다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걸까요? 은정은 일어나 가방을 뒤졌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강도연과 함께 찍은 사진. 한강변에서 찍은 거였어요. 사진 속 강도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강도연과는 얼굴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눈빛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슬프고 따뜻한 눈빛. 거실 강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25년 전 한강변, 은정과 함께. 손가락으로 은정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누군지. 조금만 더 기다려줘. 눈을 감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은정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급한 일로 회사에 나갔어요. 주말인데도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정은 객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5년 전 이야기들, 라면, 한강, 첫사랑, 전부 자기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은정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낡은 일기장 3권이 보였습니다. 25년 전 일기장들, 23살부터 25살까지 쓴 거였어요.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5년 전 3월, 오늘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글. 이름은 강도연, 25살. 취업 준비 중이라고. 편의점에서 알게 됐다고. 은정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5월 20일, 도연이랑 한강 산책했다는 글. 저녁 노을이 예뻤다고. 손을 잡았다고. 설렜다고. 6월 15일, 도연이가 라면 끓여줬다는 글. 맛있었다고. 젓가락 잡는 게 특이하다고. 검지를 위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았어요. 지금 강도연이랑 7월 2일 도연이가 책 읽어줬다는 글. 목소리가 좋다고. 나도 책 좋아하게 됐다고. 은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7월 28일 도연이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는 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해외 취직하라고 하신다고. 걱정된다는 글. 8월 5일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오늘 도연이와 헤어졌다고.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해외로 간다고.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울면서 쓴 글이었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8월 20일 도연이를 찾을 수 없다는 글. 전화도 안 받는다고. 연락이 끊겼다고. 9월 10일 몸이 이상하다는 글. 병원에 갔다고. 임신이라고. 놀랐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9월 25일 도연이를 계속 찾았지만 찾을 수 없다는 글. 이미 해외로 떠난 것 같다고. 혼자 낳기로 결심했다고. 은정은 일기를 읽으며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던 날, 혼자 출산 준비했던 날들. 눈물이 흘렀어요. 세 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다음해 5월 5일 딸을 낳았다는 글. 소민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도연이를 닮았다고. 눈매가 특히 닮았다고. 은정은 상자를 더 뒤졌어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한강변에서 찍은 사진, 편의점 앞에서 찍은 사진, 라면집에서 찍은 사진, 전부 강도연과 함께였어요. 25년 전 강도연, 25살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지금의 강도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지만 눈빛은 비슷했습니다. 따뜻하고 슬픈 눈빛. 은정은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라면집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있는 강도연. 검지가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지금의 강도연과 똑같은 잡는 법.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은정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혜성그룹 회장 강도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사진도 많았습니다. 지금의 강도연 얼굴. 2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 스크롤을 내렸어요. 오래된 기사를 찾았습니다. 15년 전 기사. 해외에서 큰 사고, 장기 입원. 얼굴 성형 수술 여러 차례.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 얼굴 성형. 그래서 얼굴이 바뀐 거구나. 더 찾았어요. 20년 전 기사. 해외 파견 중 사고. 생사불명. 병원 입원. 은정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5년 전 8월. 자기가 임신한 시기였어요. 그때 강도연은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됐던 거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더 검색했어요. 사고 후 회복, 10년간 치료, 39살의 회장직 승계. 전부 맞아떨어졌습니다. 은정은 휴대전화를 내려놨어요.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얼굴은 달랐지만 눈빛이 똑같았어요.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습니다. 은정은 확신했어요. 저 사람이 강도연이라고. 25년 전 그 강도연. 소민이 아빠.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말 안 한 걸까요? 왜 숨기는 걸까요? 혹시 자기를 잊은 걸까요? 아니면 소민이를 모르는 걸까요? 생각이 복잡했어요. 오후 2시 강도연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은정은 사진들을 급하게 상자에 넣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강도연이 서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 끝났냐고 은정이 물었어요. 네,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은정도 앉았습니다. 강도연을 봤어요. 뭐래?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강도연 씨 불렀습니다. 네, 강도연이 은정을 봤어요. 혹시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사고 당하신 적 있으세요? 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냐고 되물었어요. 그냥 궁금해서라고 은정이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있더라고. 강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5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고.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많이 아프셨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연이 작게 웃었어요. 괜찮다고. 이제 다 나았다고. 은정이 또 물었습니다. 첫사랑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강도연은 은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뭐래?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비밀이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말씀드릴게요. 은정은 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라는 걸. 저녁 6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조용히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나란히 서서 손이 또 스쳤습니다. 이번엔 은정이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대로 뒀습니다. 강도연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둘 다. 강도연이 작게 말했어요. 박은정 씨. 네,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엇을요? 은정이 물었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만이라고 다시 말했어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강도연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은정은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혹시 말하려고 준비 중인 걸까요? 진실을.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기다려주기로. 강도연이 먼저 말할 때까지. 밤 11시 강도연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25년 전 물건들, 은정이 준 선물, 함께 찍은 사진들, 편지도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은정아, 작게 불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알았지. 곧 말할게. 내가 누군지, 소민이가 누구 딸인지.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준비하고 있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노성재를 만나기로 했어요. 혜성 캐피탈 대표, 불법 구조를 만든 사람, 전부 밝혀낼 거였습니다. 그리고 은정에게 말할 거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월요일 오전 10시 강도연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노성재를 불렀어요. 혜성 캐피탈 대표, 50대 초반 남자. 문이 열리고 노성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냐고 인사했어요. 강도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노성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혜성 캐피탈 불법 대출 구조 증거였습니다. 설명하라고 강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노성재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수익을 위해서였다고, 회사를 위해서였다고.
강도연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회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면서 노성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강도연이 말했어요. 사표 내고 나가라고. 수사 협조는 당연하다고. 노성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강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은정에게 말하는 것. 오후 3시 은정은 소민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민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반갑게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요즘 어떠냐고 은정이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소민이 대답했어요. 면접 하나 봤다고. 결과 기다리는 중이라고. 은정이 소민 손을 잡았어요. 꼭 붙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민이 웃었어요. 엄마는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친구 집에 있다고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민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힘들어 보인다고. 괜찮냐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다 해결될 거라고. 두 사람은 1시간쯤 얘기했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소민이 먼저 가겠다고 했어요. 친구 만나기로 했다고. 은정이 잘 가라고 손 흔들었습니다. 소민이 걸어갔어요. 은정도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팔을 잡았습니다. 마동춘이었어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또 나타났냐고 물었어요. 마동춘이 비웃었습니다. 돈 받으러 왔다고. 회장이 준다더니 아직도 안 줬다고. 거짓말이었어요. 강도연은 이미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춘은 개인적으로 더 받으려고 했어요. 협박하려고 온 거였습니다. 은정이 경찰 부르겠다고 말했어요. 마동춘이 웃었습니다. 불러봐. 그 전에 딸한테 갈 거라고. 방금 간 애 맞지? 예쁘던데.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민이를 아는 거였습니다. 마동춘이 걸어가려 했어요. 소민이 간 방향으로. 은정이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고. 딸은 안 된다고. 그때 검은 세단이 급정거했어요. 차 문이 열리고 강도연이 내렸습니다. 은정 옆으로 왔어요. 마동춘을 봤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마동춘이 물었어요. 강도연은 대답 대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협박과 불법 추심으로. 마동춘이 도망가려 했습니다. 강도연이 막아섰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경찰 올 때까지.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마동춘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섰어요. 5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마동춘을 연행해 갔어요. 은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강도연이 은정을 일으켰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민이는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도연이 대답했어요. 안전하다고. 자기가 확인했다고.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강도연이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앉혔어요. 직접 운전해서 펜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은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강도연이 그 시간에 나타난 걸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치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떨렸어요. 강도연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마시라고. 은정이 물을 마셨어요. 진정이 됐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은정이 물었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냐고. 강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을 보냈다고 대답했어요. 박은정 씨 주변을 지키라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은정은 강도연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강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서 있었어요. 급한 일이라고 회장님께 드릴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강도연이 말했어요.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정도 있는 걸 보고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다고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고 강도연이 물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과거 자료라고, 사고 전 사진이라고. 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 25년 전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하기 전 25살 강도연. 얼굴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인사 기록에서 찾았다고. 회장님이 입사하실 때 제출하신 거라고. 오래돼서 거의 못 찾을 뻔했다고. 은정이 일어섰어요. 파일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연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정에게 건넸어요. 은정은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사진을 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25년 전 25살 남자. 자기가 가진 사진 속 강도연과 똑같았어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은정과 강도연만 남았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들고 강도연을 봤어요. 강도연도 말없이 은정을 봤습니다. 은정의 입술이 떨렸어요. 당신,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제가 아는 도연이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강도연이 다가갔어요. 은정 앞에 섰습니다. 은정이 떨리는 손으로 강도연 얼굴을 만졌어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어요. 도연아, 불렀습니다. 정말 도연이야? 네, 강도연이 은정 손을 잡았어요. 나야, 은정아. 25년 만이에요. 은정이 강도연을 껴안았습니다. 울었어요. 강도연도 은정을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은정이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강도연이 대답했어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서 당신이 알아볼까봐 무서웠다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웠다고. 은정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바보라고 알아봤다고. 진작 알았다고. 라면 끓이는 거 보고. 젓가락 잡는 거 보고. 한강 얘기 듣고. 다 알았다고. 강도연이 은정을 더 꽉 안았어요. 미안하다고.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25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은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민이는 떨리는 목소리. 은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도연을 봤습니다. 강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소민이 내 딸 맞아?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딸이에요. 우리 딸.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정 앞에 미안해 울먹였습니다. 내가 몰랐어. 소민이가 있는 줄 찾았어야 했는데 함께 키웠어야 했는데 24년을 혼자 키우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은정이 강도연을 일으켰어요. 괜찮다고 당신 잘못 아니라고 사고 때문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강도연이 은정을 안았습니다. 24년 동안 고생했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내가 책임질 거라고 소민이도 당신도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은정도 강도연을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리워서, 미안해서, 고마워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25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은정은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았어요. 강도연이 도연이라는 것, 소민이가 강도연의 딸이라는 것, 전부 현실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강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은정이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강도연이 은정을 봤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 소민이한테 말해야 한다고 강도연이 말했어요. 진실을.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해야 했어요. 소민이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두 사람은 소민이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강도연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24년 만에 딸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받아줄까요? 은정이 강도연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작게 말했어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내려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소민이 나왔어요. 엄마라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도연도 봤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소민이 말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소민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마 표정이 이상하다고. 은정은 소민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소민아 불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고. 소민이 은정을 봤어요. 은정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빠 없는 줄 알았지. 소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은정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거짓말했어. 아빠가 있었어. 소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 은정이 강도연을 봤어요. 강도연도 소민을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소민 씨 불렀습니다. 아니, 소민아. 소민이 강도연을 봤어요. 강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 내 아빠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민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정이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엄마랑 아빠가 사랑했다고. 하지만 헤어졌다고. 아빠가 해외 가던 중 사고 당했다고. 연락이 끊겼다고. 엄마는 그때 임신한 줄 몰랐다고. 나중에 알고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혼자 낳아 키웠다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만났다고.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서 몰랐다고. 며칠 전에야 알았다고. 소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도연을 봤어요. 정말 제 아빠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아빠야. 24년 동안 몰라서 미안해. 함께 못 키워서 미안해. 소민이 강도연을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아빠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아빠. 강도연도 소민을 꽉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딸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어요. 24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소민이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말씀하신 계약은? 가짜 부부라고 하셨잖아요.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계약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아니라고. 진짜야. 우리 진짜 가족이야. 소민이 웃으며 울었어요. 은정도 웃으며 울었습니다. 강도연도 웃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도연이 문을 열었어요. 이화순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강도연이 놀라 말했어요. 왜 오셨냐고. 이화순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은정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이화순은 은정을 보고 소파에 앉았어요.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은정과 강도연이 앉았어요. 이화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다고. 너희 둘이 옛날부터 알던 사이라고.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5년 전에. 이화순이 은정을 봤습니다. 딸이 있다며. 네, 은정이 작게 대답했어요. 이화순이 또 물었어요. 내 아들 딸이냐고. 강도연과 은정이 서로 봤습니다. 강도연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제 딸입니다. 이화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여다 내려놨어요. 손녀가 있었다는 말. 24년이나 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화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디 있냐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이화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정을 똑바로 봤어요.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손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은정은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화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집안만 생각하고, 체면만 생각하고, 사람은 안 봤어. 강도연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화순이 계속 말했어요. 손녀를 만나고 싶다고. 우리 손녀를.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네 사람은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소민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은정과 강도연이 함께 들어왔어요. 뒤에 이화순도 따라왔습니다. 소민이 일어섰어요. 이화순을 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나이든 여자. 우아하고 품이 있었어요. 이화순도 소민을 봤습니다. 24살 손녀. 눈매가 아들을 닮았어요. 얼굴은 며느리를 닮았습니다. 예뻤어요. 이화순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소민 앞에 섰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소민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화순이 작게 말했어요. 할머니야. 소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 이화순이 소민을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중얼거렸어요. 24년 동안 몰라서 미안하구나. 소민도 이화순을 안았어요.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이화순이 소민에게 물었어요. 뭐하고 있냐고. 취업 준비 중이라고 소민이 대답했습니다. 이화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할머니가 도와줄게. 소민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연이 소민 손을 잡았어요. 아빠도 도와줄게.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은정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웃고 얘기하며 가족이 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혜성 캐피탈 불법 구조를 밝힌다고. 전부 폭로할 거라고. 은정이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요. 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은정이 강도연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가겠다고. 우리 함께 시작한 일이라고. 함께 끝내자고. 강도연이 은정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함께 하자고. 이화순이 말했습니다. 나도 가겠다고. 강도연이 놀라 어머니를 봤어요. 왜 가시냐고. 이화순이 대답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당한 일이라고. 내 손녀 엄마가 고생한 일이라고. 나도 책임이 있다고. 함께 가겠다고. 강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소민이 물었습니다. 저는요? 강도연이 소민을 봤어요. 넌 집에 있어라고. 위험할 수 있다고. 소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아빠 옆에도. 은정이 소민을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작게 말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서 있었어요. 밤하늘 아래. 가족이 됐습니다. 25년 만에. 24년 만에. 다음 날 오전 10시 혜성그룹 본사 로비.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설치됐어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단상이 준비됐어요. 마이크가 놓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도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뒤에서 은정이 따라왔습니다. 이화순도 함께였어요. 소민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단상에 올랐어요. 나란히 섰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저렇게 많이 나왔냐고. 강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혜성그룹 회장 강도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강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혜성 캐피탈의 불법 구조에 대해, 사채 조직 연계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해 전부 밝히겠다고, 회장으로서 책임지겠다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도연이 하나씩 대답했어요. 그리고 은정을 봤습니다. 은정이 앞으로 나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박은정입니다. 혜성 캐피탈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강도연 회장의 아내입니다. 기자들이 놀라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은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전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졌어요. 혼자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빚에 시달렸어요. 그 빚이 혜성 캐피탈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함께 바로잡으려 합니다. 이화순이 앞으로 나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강도연 회장 어머니 이화순입니다. 제 며느리가 고생했습니다. 제 손녀도 힘들었어요. 우리 가족이 책임지겠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소민이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저는 박소민입니다. 강도연 회장 딸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24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났어요. 우리 가족은 함께 바로잡을 겁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로비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네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으로 서 있었어요.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서울 종로 한 건물 3층, 빚없는 사람들 재단이 문을 열었어요. 간판이 새롭게 걸렸습니다. 은정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연이 들어왔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은정에게 건넸어요. 고맙다고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도연도 옆 책상에 앉았어요. 오늘 상담 예약이 5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부 사채 피해자들이었어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자고. 강도연이 은정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 할 수 있게 된 게. 은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덕분이라고. 함께니까 가능한 거라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상담자가 왔어요. 50대 여자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사연을 말했어요. 사채 빚 3천만 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은정이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도와드릴 거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랬다고. 하지만 이겨냈다고.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강도연이 서류를 꺼냈어요. 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재단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무료 법률 상담, 채무 조정, 긴급 생활비 지원. 여자는 희망을 얻은 얼굴로 돌아갔어요. 은정과 강도연이 배웅했습니다. 오후까지 4명을 더 상담했어요. 전부 비슷한 사연이었습니다. 은정과 강도연은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도왔어요. 저녁 5시 마지막 상담이 끝났습니다. 은정이 책상을 정리했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과거의 자신 같은 사람들을. 강도연이 코트를 가져왔어요.
은정에게 입혀줬습니다. 집에 가자고. 두 사람은 재단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은정과 강도연이 사는 곳은 한강변 아파트였습니다. 크지 않은 30평? 하지만 따뜻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소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소민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은정이 놀라 주방을 봤습니다.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고등어도 구워져 있었습니다. 소민이 요리를 배웠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소민이 물었습니다. 오늘 재단은 어땠냐고. 바빴다고 강도연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보람 있었다고. 소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다음 주부터 재단 일 도울 거라고.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은정이 고맙다고 말했어요. 소민이 웃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다고. 식사가 끝났어요. 세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강도연이 설거지를, 은정이 헹구기를, 소민이 닦기를 웃으며 했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성 캐피탈 전 대표 노성재 징역 7년 확정, 사채업자 마동춘 징역 10년, 관련자 전원 처벌. 은정이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고 작게 말했어요. 강도연이 은정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다고,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소민도 두 사람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라고. 밤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민이 문을 열었어요. 이화순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라고 소민이 반갑게 안았어요. 이화순도 손녀를 안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정과 강도연이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이라고 인사했어요. 이화순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었어요. 좋다고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재단 일도 보람 있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이화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라고. 소민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화순에게 드렸어요. 이화순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 오라고. 가족 모임이 있다고. 너희 셋 다 와야 한다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다고. 이화순이 소민을 봤어요. 취업은 어떻게 됐냐고. 다음 주 최종 면접이라고 소민이 대답했습니다. 이화순이 손녀 손을 잡았어요. 잘 될 거라고. 우리 손녀 똑똑하니까. 소민이 웃었습니다. 이화순은 1시간쯤 있다가 일어섰어요. 가야겠다고. 강도연이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차 키를 들고 나갔어요. 이화순과 함께 은정과 소민이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은정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밤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뻤어요. 소민이 엄마 옆에 섰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 행복해. 소민이 엄마를 안았어요. 나도 행복하다고. 아빠 생겨서, 할머니도 생겨서, 가족이 생겨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1시간 후 강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은정이 맞이했어요. 소민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과 강도연만 거실에 남았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도연이 은정 손을 잡았어요. 박은정 씨. 응,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은정아라고 불러도 되냐고 강도연이 물었어요. 은정이 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강도연이 다시 불렀어요. 은정아. 응, 사랑해.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사랑해. 25년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강도연이 은정을 안았어요. 올해 은정도 강도연을 안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헤어짐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였어요. 가족으로. 다음 날 아침 일요일 네 사람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25년 전 강도연과 은정이 자주 걷던 곳. 벤치에 앉았어요. 이화순, 강도연, 은정, 소민. 네 사람이 나란히.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소민이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4개. 하나씩 나눠줬어요. 이화순이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아이스크림 먹는 게 맛있다고. 강도연이 은정을 봤어요. 은정도 강도연을 봤습니다. 웃었어요. 소민이 두 사람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찍자고 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찍었습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사진 속 네 사람은 빛나고 있었어요.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정은 베란다에 섰어요. 한강을 봤습니다. 강도연이 뒤에서 은정을 안았어요.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꿈 같다고. 강도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꿈 아니라고, 현실이라고, 우리 함께라고. 은정이 돌아서서 강도연을 봤어요. 고맙다고, 찾아줘서, 돌아와줘서. 강도연이 은정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나도 고맙다고, 기다려줘서, 용서해줘서,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한강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예뻤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렇게 함께 노을을 봤어요. 지금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볼 거예요. 거실에서 소민과 이화순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소민이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정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빚에 쫓겼어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딸도 행복했습니다. 빚도 없었어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잠, 행복한 잠. 다음 날 아침 월요일, 은정과 강도연은 함께 재단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희망을 줄 거예요.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빚 없는 하루, 가족이 있는 하루, 사랑이 있는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